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12개의 세계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예언자 엘리엇 브레슬린의 경고입니다. 그의 적중률은 94%. 그리고 그는 지금 말합니다.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재앙이 아니라 민족의 각성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8만 명의 한국인이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이웃, 가족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왜 10월 15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엘리엇 브레슬리는 누구일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브레슬리는 일리노이주의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유명 작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소규모 가구점을 운영하는 58세의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단지 3년 전, 그가 한 작은 영적 커뮤니티 포럼에 올린 글이 우연히 주목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짧은 글에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두3개의 충돌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정확히 그가 예언한 날짜에 두 강대국 간의 전례 없는 외교적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세계가 무너진다. 그의 이 예언 후 정확히 63일 만에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45%나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남반구에서 발생할 전례 없는 기상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남미에서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브레슬린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방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점성술, 타로카드, 수비학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가 선여하는 내려오는 비전이라는 방법은 마치 그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지 채널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이미지들과 받는 메시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지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의 이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그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브레슬리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래 한국 중심의 에너지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모든 영적 에너지가 한반도로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달 전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문장 2025년 10월 15일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불과 24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이 그의 예언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브레슬린의 예언이 진실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너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경제적 파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메시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붕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집단 운명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마치 강물이 두 갈래로 나뉘듯 우리 민족의 영혼이 두 개의 다른 길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붕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심오한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가 구치를 깨고 나비가 드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의 형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기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오랫동안 따라온 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국제적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0월 15일은 그 오래된 길의 끝이자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이미 에너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한편으로는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물질적富裕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 더 진정한 연결,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다른 주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라디오 채널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에너지, 두 개의 다른 미래 방향 사이에서 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화의 긴장,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미 그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집단적 불확실성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매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결화에 대한 가는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그 불안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날 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는 것은 선명한 각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10월 15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어떤 한국을 만들어 갈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과 영적인 각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의식이 그려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2026년 2월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 역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내리는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깊은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근본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 승리하는 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질적 성장과 영적 발전 사이의 균형,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변화 사이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적 연대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브레슬린이 말하는 고올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들,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이 이 변화를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수백만 한국인들의 동시다발적인 영적 각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을 의식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나 자신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집단적 의식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15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브레슬린은 10월 15일에 갈정의 문이 열리는 날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우리 앞에 두 개의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붕괴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갱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반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부전대,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은 한국만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 용기는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 벼랑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인류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중심에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모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왜 브레슬리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의 축소판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연대를 어떻게 함께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한국의 답변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의 영적 실험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가 그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변화, 우리의 도전과 성장에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국제 관측가들이 10월 15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 단순히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브레슬리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며 유명인도 아니고 경제적 권력도 없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리더를 깨어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영적으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영적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 자신도 지금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6월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이후에 마치 번개가 치듯 완전한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이 묘사한 이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깊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지도자라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는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상위 지혜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 마치 우주의 지혜가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이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15일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변화는 경제와 사회 구조일 것입니다. 화폐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세계적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원화의 운명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10월 15일 이후 원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가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브레슬린에 따르면 화폐 가치의 하락은 반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위기야말로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브레슬리는 이 위기 이후
한국에서 인류의 화폐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화를 대체하는 다른 화폐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입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의 복지를 중심에 둔 경제 시스템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물질적 본연과 영적 가치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물질적 성공의 영적, 윤리적 가치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슬린이 말하는 한국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신뢰성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무 신뢰가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을 단위, 지역 단위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알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 가치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의,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가 경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만 집중화된 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한 분산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브레슬리는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적 가치의 융합을 위한 세계적인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곳곳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실험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지역 사회가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알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단순히 새로운 화폐나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한의 관계는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브레슬린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레슬린은 2027년을 감정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풍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조약도, 새로운 국기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은 물리적인 과정이 아닌 영적인 과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분리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쌍둥이가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적 차이보다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남한의 문화, 음악, 예술에 은밀히 접촉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는 인간적 연결의 갈망 앞에서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에서는 북정 느끼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이 북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단순한 적이 아닌 잃어버린 형제자매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선언이나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넘어설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한국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한국 정체성은 남북한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브레슬리는 풍의 한국을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 경제적 번영과 영적 지혜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제고할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포함한 지배가 아니라 영감과 모범을 포함한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분단을 넘어 화해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경제적 성공과 영적 가치를 조화시켰는지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계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 조화로운 발전 방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하는 능력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들은 10월 15일 이후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브레슬린이 제안한 준비 방법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물리적 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가올 변화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중심에는 각자의 내면이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의 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을 내면의 중심에 밭을 내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유동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밭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세요.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무 아래에서, 산책로에서, 혹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브레슬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직업, 지위, 재산, 심지어 관계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참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브레슬리는 의식의 공동체 또는 각성의 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명에서 12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룹의 힘은 개인적 각성과 공동체적 지지의 조합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서는 특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솔직한 대화, 감정 교류, 상호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단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공동 영상,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 공유된 비전을 위한 워크숍 등이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10월 15일을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적 세례라고 표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브레슬린에 따르면 한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 우리가 푸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레슬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는 또한 이 예언이 실현되든 그렇지 않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에 가로갑시다. 감사합니다.